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안 한 새끼 꼭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한 3년만 동영상 보면서 맨날 공부만 해라, 공부만. 자, 오늘은 회로에 대한 OT, 처음 나가는 회로가 어떤 회로인지를 한번 들어보고, 내가 이제 별표도 하고 이러면 또 쫓아서 추가라고 별표합니다. 예, 그럴 필요 없고요. 별표 못해서 떨어진 새끼 없다. 안에 있는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가다가 길을 잊어버리면 접대했던 OT, 전체 OT 한번 들어보고 또 여기에서 내용 한번 더 들어보고 맞아. 그때 내가 이렇게 하기로 나도 생각했었지. 내가 길을 잊었구나. 분명히 몇 번의 이제 시련이 올 거야. 그때 돌아와서 이걸 봐야 돼요. 네. 알았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회로에 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고 아주 엄청난 장이 나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15장까지 있습니다. 15장까지. 그래서 대학에서는 3학기 동안에 진행이 된다 그래서 1년 6개월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배웠는데 아는 건 하나도 안 남아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공부다. 어렵다. 그러나 정상적인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깨어나갈 수 있다. 이 집만 거의 30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모르고 어디가 근지러운지 내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긁어주고 시험장에서 20개 중에 12개는 일단 답이 그냥 보이게끔 해드릴 테니까 내 말을 믿어야 돼? 네. 그래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다른 교재나 다른 학원에서는 1장 직류고요. 2장이 정연파 교류예요. 근데 우리는 특구합 수전 설비를 유지, 보수, 관리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땁니다. 직류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거는 건전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건전지 다루려고 이 자격증 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류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내용적으로도 필요 없다, 그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인간은 불러내서 왜 그런지 시켜내겠습니다. 카메라에다 얼굴을 보이게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죠? 아니요. 네, 그러라고, 네. 아닌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 다시 한번 시나리오대로 해보겠습니다. 직률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내용도 중요하지 않죠? 네. 그렇지가 않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니요 한 새끼는 일어나. 왜 아니요야 하고 물어볼 테니까 그냥 내가 흘러가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냥 흘러오면 돼. 역류하려고 하지 마. 알았죠? 네. 무슨 연어도 아니고 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지 흐르는 대로 가면 내가 찝어줄 테니까 머리 굴리지 마. 네. 지불도 모르면서. 그래서 직류 내용은 중요해. 왜냐하면 직류에서 배운 5가지에 뭐가 나올 거야? 청기누설을 배울 거야. 그 청기누설을 통해서 나머지 파트에서도 계속 응용해서 써먹을 것이고요. 다른 과목에서도 응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용 5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본능적으로 얘기해봐. 없다. 있습니다. 길 가는 할머니한테 설명해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듣는다 그 얘기야.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건 영원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냐?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수업 나가고 다음에 또 정연파 나가는 순간 얘는 사라져. 그러면 기본 교류 회로 나가는 순간 정연파 사라져.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씩 제끼면서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 2개월 뒤에 오프라인 기준 2개월 뒤에 자기학을 나갈 때쯤이면 회로라는 과목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되겠니?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반복을 하고 또 과정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절로 머릿속에 스트레스 안 받고 입력을 시켜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시간 나고 재미 붙이면서 반복하시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파트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직류 회로를 강의하기가 싫어요. 시험에도 안 나오고 어차피 5가지 청균유선 뒤에서 해도 되거든. 그러나 여기서부터 나가면 이거 안 하니까 또 불만을 갖는 몰상식한 우리 수강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줄 뿐이야. 한번 재미 붙여봐요. 네. 그래서 직류회로를 잘 배우고 나고 그러고 나면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건 정연파 교류거든. 여기서부터 교류야. 여기서부터. 그래서 늘 말하지만 2장까지의 내용을 잘 잡으셔야 돼. 자,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회로 이름이 기기가 나가기 때문에 벌써부터 동영상 보는 사람들 빨리빨리 왜 진도 안 올려요? 이 지랄들인데 그러시면 안 된다. 여유 갖고 천천히 보시면 돼. 그래서 2장까지의 내용을 마무리 짓고 나면 기기가 됐든 전력이 됐든 자기학이 됐든
다른 과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자,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회로의 1, 2장을 먼저 어느 정도 깨우치고 나서 다른 과목을 건드려 달라. 잊지 마세요. 네. 잊지 마시고, 예, 그 다음에 3장, 1, 2장에서 내 시간 할애를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를 닦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3장 교류 전력, 예,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그 얘기야. 예, 한 문제 나오고요. 또 요즘 수강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저는 산업기사를 준비하는데 이 내용은 기사 위주 아닙니까? 막 이러는 사람이 있던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밝혀둘 게 있다면 기사가 쉬울까요? 산업기사가 쉬울까요? 산업기사. 기사가 더 쉽습니다. 예, 내가 보여드릴게.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상기라고 합니다. 회로가 온전히 20문제가 다 나옵니다. 20문제가. 그러나 기사 같은 경우에는 20개 중에 몇 개만 나옵니까? 10개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에는 플러스 뭐가 있어요? 제어공학이 여기서 10문제가 또 출제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파트를 보면 알겠지만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 15장. 그럼 한 문제씩만 내더라도 몇 개가 나와? 15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한 문제씩 내도 15개면 몇 개가 남아? 5개가 남고 5개의 문제는 어떤 수준일까? 어렵다. 그렇죠. 어려운 걸 낼 수가 있다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기사는 15계좌 중에서 몇 개밖에 안 나와? 10개밖에 안 나와. 실제로는 다산교류라든지 몇 개 장에서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렇다면 15개 장에서 10개밖에 안 나온다면 각 장별로 하나씩도 못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오는 장에서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중요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게 나오게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회로만큼은 기사보다 산업기사에 어려운 문제가 더 많더라는 걸 꼭 알고 난 산업기사인데 기사 위주의 회로가 아니냐 이딴 소리는 하실 필요가 없다.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제가 이끄는 대로 불만 갖지 말고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냥 차근차근 따라오신다면 합격의 영광을 안겨드리겠다. 잊지 마세요. 네. 예, 그래서 교류 전력에서는 기사가 됐건 산업기사가 됐건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상호 유도회로는 안 나올 때도 많아요. 안 나올 때도. 하지만 여기서 배운 내용이 자기학의 9장과 10장에 가서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맛배기를 배웠어야 나중에 일이 편해진다 그 얘기야. 그런 개념으로 상호 인덕토한수 L에 관한 얘기입니다. L에 관한 얘기 배우시게 될 거고 벡터 궤적은 진도 자체가 안 나갑니다.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이며 그 내용은 정말 어려운 얘기. 궤적이라는 게 뭘까? 궤적? 지나간 발자취를 얘기합니다. 지나간 발자취. 그래서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물론 제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렇게 해서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어. 쉽게 재미나게 해드릴 수는 있지만 시험에 안 나오고 여러분들 이거 배우고 나면 앞에 거 다 사라질 거거든.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집중과 선택이 아니다. 선택해서 그것들만 집중하겠다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20개 중에서 12개를 맞추려고 하는 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주제 파악하라 그래서 그지? 네. 그래서 벡터 궤적 진도 안 나갑니다. 일반 선형 회로망이라는 거는 우리 공대나 이대에서는 이과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중첩의 원리, 태블안의 정리. 그래서 2차 실기 때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중요시 여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7장입니다. 다상교류 별표 5개가 나옵니다. 이거는 과거에 제일 많이 나왔었고 현재도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이거는 실무와 관계가 된 거거든. 우리는 3상 그 이상의 전원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집은 단상인데요. 니네 집 전기 다루려고 지금 자격증 따는 게 아니더라 그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특과 수도원 설비를 유지보수 관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3상 그 이상을 다뤄야 돼.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면서 기사 같은 경우에도 한두 문제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3문제, 4문제까지 출제가 된 적이 있다라 그 얘기야. 거기다가 2차 실기 때 주관식으로 또 나옵니다. 주관식으로. 물론 우리는 지금부터 주관식으로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될 것이다. 다음 대칭자표법 역시 한 문제 정도가 반드시 출제가 되는 기술사 정도 공부할 때는 대칭자표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하지만 기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공식만 암기한다면 그냥 거저먹기가 될 것이다. 요즘 또 중요한 게 2차 실기에서 출제가 계속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 7, 8, 9장에서 6장도 마찬가지지만 2차 실기에서 계속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된다. 하지만 필기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왜? 주관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대칭좌표법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거고요. 비정연파 내용상으로는 난이도가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많게는 한 3문제까지 나오는데 보통 한두 문제가 기본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2문제가 나온다고 할게. 그렇다면 하나는 충분히 맞출 수 있고 하나는 맞추기가 어렵다야. 그럼 맞추기 어려운 거에 집중하는 놈이 있더라 그 얘기야. 선택하라 그랬잖아. 맞춰서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쉽게 맞추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야. 이거 선택할까 말까. 알아들은 사람은 선택하는 것이고 아닌 사람은 버려두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12개만 맞추면 된다 그랬어. 얇게 똘똘하게 한번 공부해보자.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는 파트가 비정연파 교류. 기술사에서도 안 나와. 어디서만 나와? 기술고시에서만 출제가 되는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2단자 해로망에서는 기사가 됐든 산업기사가 됐든 뭐 어쩌다 한번 나옵니다. 어쩌다 하나. 근데 내용도 많지 않고요. 어차피 또 4단자 해로망과 약간의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력 파트에서도 출제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용 설명과 문제풀이는 합니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4단자 해로망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역시 기본적으로 한두 문제는 출제가 되고 내용으로 하자면 책 한 권짜리야. 책 한 권짜리. 그러나 우리는 제가 골라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생각하면서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효자 파트가 될 거라는 걸 미리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분포정수회로 출제 경향에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출제 경향에서는 여기에 이제 4가지 파트가 있어요. 1, 2, 3, 4 4가지 파트가 있는데 소문항이 1, 2번만 출제가 되고 3, 4번 특히 반사계수나 정제파비 이쪽 파트에 대해서는 출제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웃기는 건 출제를 합니다. 산업기사에서도. 뭐 출제하는 게 어떤 거냐? 좋은 겁니다. 왜? 우리는 맞추니까. 내용은 전문 용어 쓰겠습니다. 존나 어렵습니다. 존나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다? 맞춘다. 쉽게 맞춘다. 우리 얘랑만 강의하는 거야? 나머지는 지금 떠들어봐야 이거야? 돌아서서 강의하는 수가 있어요. 이 분위기 좋아. 그래. 진도 빼기엔 딱 좋아. 대답할 거 안 할 거야? 같이 얘기 좀 하자니까 얘기 좀. 얘기 좀 하자고. 네. 그렇게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내용이냐면 반사계수 로라는 게 나올 거야. 반사계수로. 전력 파트에서 그대로 또 나와요. 전력 파트. 그래서 배워야 돼. 어차피. 그래서 반사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복수 이게 나와야 돼. 복수. 반사 그러면 복수. 야, 이 개새끼야 그러면 반사 뭐 이러잖아. 그죠? 야, 형 망해버려라 이 새끼야 그러면 반사 이러잖아. 그래서 반사 나오면 뭐다? 복수. 대답해야 돼. 반사. 복수. 복수는 왜 할까? 뭐가 가장 기분 나쁠까?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복수하고 싶냐면 줬다 뺐을 때야. 줘놓고선 좀 이따가 야야 이거 잘못했다 미안하다 야 다시 줘봐. 이게 아주 나쁜 거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 복수. 이 새끼네 복수할 거야 이 마음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반사계수로라는 놈은 어떤 공식이 나오느냐? 왜 복수한다 그랬냐? 줬다 뺐으니까. 뭐라고? 줬다 뺐으니까. 그래서 줬다 뺐기 때문에 복수한다. 그게 반사계수다 그 얘기야. 뭐를 줬다 뺐는 거야? 그건 네가 신경 쓸 거 없어. 오음이라고 2가지 값이 나올 거야. 오음. 몇 오음 2가지가 나올 거야.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겠지.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를 줬다 뺐으면 되네. 설마 작은 거에서 큰 거를 줬다 뺐겠냐, 그지? 네. 그지? 네.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큰 게 부하 임피던스가 몰라도 돼. 희한한 건 몰라도 돼. 그러면 바로 기억이 돼요. 인간이 참 이상해요, 그죠? 왜?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 근데 얘마 이거 분명히 나와, 이거 100% 나와 하는 순간 그건 안 보여. 외워지지도 않고. 내 얘기를 아주 편하게 들어라. 항상 편하게 들어라. 그래서 무언가를 줬다 뺐을 텐데 큰 놈이 부하 임피던스고요.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한 거야.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줬다 뺐기만 하면 된다. 큰 놈에서 작은 놈 숫자를 그냥 줬다 뺐으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반사계수. 정확한 내용은 이제 어떤 파가 가다가 끊어지게 되면 선로가 끊어지게 되면 파가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 그 반사되는 어떤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 뭐 네가 좀 기술사 공부하냐? 우린 답만 찾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전력에서 배우겠지만 그냥 듣기만 하는 거야. 듣기만 하고 어차피 우린 뭘 알아야 돼? 공식. 공식만 잡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외울 거야. 그래서 이게 나오면 맞추겠냐 못 맞추겠냐? 맞추지. 그러니까 내면도 고맙다 그 얘기야. 그래서 어차피 또 배워야 돼. 왜 배워야 된다 그랬지? 전력에서 또 나오니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고마운 데다가 전력에서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내용 배워야 돼. 그래서 내용 설명은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의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다.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 정도. 산업기사는 무조건 하나가 나오고요. 기사 같은 경우는 생략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라플라스 변환이 됩니다. 라플라스 변환. 들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라플라스 변환은 대학에서도 공업수학, 대학 수학이 아니라 대학 수학은 교양 과목이고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고요. 공업수학은 이제 전문적인 수학을 배우는 거야. 공학수학.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다 적분을 해야 돼. 뭐 그렇게 적분하는 걸 내가 설명한다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지.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하고 새롭게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 재미나게 우습게 얘기를 바꿔서 누구나 풀 수 있게 우리한테는 효자 과목이 될 거야. 그래서 나하고 궁합이 잘 맞은 사람은 라플라스 변환에서 한 3-4개 나왔으면 좋겠어요. 3-4개 나올 때도 있어요. 예전에는 5개까지 나올 때도 있었어. 근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 수강생 빼고는 나머지는 너무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면 3개, 적게 나오도 1-2개는 나오는 그런 중요 파트가 될 것이다. 과도 현상, 역시 중요합니다. 역시 2차 실기에서도 응용돼서 나오는 문제가 될 거고요. 어떤 공채에서든 과도 현상이 빠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도 현상도 제가 또 알려드릴 건데 중요한 건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공식이 한 기본적으로 최소 10개를 외우셔야 돼. 근데 그게 서로 상반된 게 5개가 있거든. 그래서 이 새끼 제대로 외운 다음에 이 새끼 외웠어. 2개가 어떻게 될까? 믹스가 됩니다. 섞입니다. 섞여서 딱 넣으면 어디로 가 있을까? 반대로 가 있을 거야. 그래서 험한 짓을 할 거야. 내가 어떤 암기법으로 설명드리고 그래도 안 된다면 마지막에 가서는 제가 컨닝하는 방법도 다 설명해 드려. 그래서 손톱을 이용해서 손톱에다 적어 갖고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내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마지막 전달함수가 있는데 이 전달함수는 산업기사 기반이라는 걸 아셔야 돼. 왜냐하면 자동 제어라고 해서 기사에서 제어공학이 나와요. 그러면 제어공학에 가서는 선로 신호흐름 선도나 블록 선도를 통해서 이거보다 더 심화된 학습을 또 하시게 될 거야. 그래서 얘는 산업기사를 기반으로 하고 요걸 뗀 사람들이 이제 자동제어, 기사 보는 사람들은 자동제어, 제어공학에 들어가서 더 깊이 있는 학문을 이해하는 건 웃기지도 말고 동영상으로 한 2번만 돌리시면 무조건 반타작을 합니다. 무조건 반타작. 그 다음에 10개 중에 7개.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12개를 맡기게 된다. 더 맡고 싶다면 너의 고통은 정말 소설로 써도 백일천하가 될 거다. 백일 야화가 되겠지, 야화가. 그런 공부하면 안 돼. 바보야, 바보. 우리는 검정이야. 얘가 특급선서비를 만질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만 검정하는 시험이야. 제발 좀 얕게 공부하자. 그런 내용으로 회로 1원에 15개장을 진도를 나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전체는 얘기했고 하나하나마다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장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였다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았죠? 네. 공부하다가 회로 공부하다가 길을 잊으면 돌아와서 처음 했던 이 얘기 들으면서 이게 중요한 파트고 우리 돼지가 이렇게만 하라고 그랬던 거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얇게 나하고 손바닥이 착착 맞아야 돼.